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뉴로모르픽 칩 왜 이걸 굳이 하려고 하냐 등등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좀 뇌에 대해서 조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AI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제 브레인 인스파이어든가 뉴로모르픽이라는 키워드를 안 쓰더라도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컴퓨팅이라든가 뭐 하드웨어 등등 굉장히 브레인을 이렇게 많이 걸고 넘어가는 그 키워드들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이 뇌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자꾸 많이 이렇게 쓰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누군지 아세요? 아 여기 연배가 좀 있어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스칼렛 조한슨입니다. 예. 이게 그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으로 나왔고요. 근데 그 재밌잖아요. 이거 보면 바로 아셨잖아요.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전에? 예, 보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뇌가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얘를 보면 굉장히 훌륭한 뇌를 갖고 계셔가지고 인지를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만 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선생님께서는 이걸 전에 보신 적은 없는데 이런 사진을 이 데이터의 구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구조를 알고 계셔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그젬플에 대해서도 이 구조를 바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불과 한 0.1초의 내 정도의 시간에서 이게 스칼렛 조한슨이라는 거를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은 어떤 그 데이터의 구조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발견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는요,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 구조가 없는 데이터를 이제 서치를 잘해요.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거 서치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히든 스트럭처를 발견하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이게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거를 이제 반증하는 결과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 보면은 이게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컴퓨터 CPU를 컴퓨터에 자꾸 뇌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 뇌는 프로세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뇌는요, 프로세서가 아니라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거 7 곱하기 8은 얼마죠? 56이죠. 이거 120 곱하기 136은 뭘까요? 아니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왜 걸리냐면요. 여러분이 구구단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구단을 외우고 있고 이 테이블에서 숫자를 하나를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 120 곱하기 136이라고 하면은 이 전문 용어 이제 워킹 메모리가 있어요. 워킹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곱하죠. 1 곱하기 6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제 각각을 더해서 이 워킹 메모리 임시 메모리에 넣어놔서 그걸 다 더하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 워킹 메모리가 좋은 사람들은 암산을 잘합니다. 근데 워킹 메모리가 좀 떨어지면 종이만 있으면 돼요. 종이랑 펜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뇌는요. 프로세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메모리입니다. 우리 뇌는. 이게 좀 잘못된 상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뇌는 이 메모리다. 그리고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뭔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생각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기억이 쫙 나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기억을 하려고 하면 못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컨텐츠 어드레싱을 하는 겁니다. 우리 거대한 메모리에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어드레스를 해요. 정말로 그 정보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끌어오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떤 맥락 하에서 그 기억을 발현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기억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파벳 A부터 Z까지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이 거꾸로 하실 수 있어요. Z부터 A까지. 아무도 못 하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뇌는요, 그 A부터 Z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꼬리고 꼬리를 물어가지고 어떤 시퀀스를 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좀 독특한 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가.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제 이제 세 가지 간단한 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흥미롭고 이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밌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건 또 제가 그 추 박사님이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말씀하셔서 저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한 건데 이게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랑 니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진실이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이제 모피어스가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거, 인지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결국엔 뇌에서 정의적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형체가 있는 어떤 우리가 인지라는 게 형체가 있는 정말 그 진실을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퍼런스를 해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인식을 할 때
대략 시각적인 정보는 60%, 40%는 다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거를 본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암벽 등반 하시는 분인데 이 시각을 잃었어요. 시각을 잃어가지고 저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그 메디슨에 계시는 그 교수님께서 뭘 했냐면은 이제 혀로 본다라는 이제 그 가설을 세워가지고 정말 실험을 했는데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없어요. 시력이 없는데 여기 카메라를 대놓고 이 카메라의 정기적 신호를 혀에다 댔어요. 근데 이거를 몇 달 동안 하니까 실제로 혀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요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어떤 인지를 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시각이 따로 있고 청각이 따로 있고 촉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범용 알고리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운틴 캐슬이라는 분의 그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에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된 그런 그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분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이 진화론이란 이론으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엄청 그 과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이분이 한 게 뭐냐면은 그 기존에는 종이란 왜 다른가를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구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찰스 다윈이 이 관점을 바꿔가지고 왜 종이 비슷한가를 그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마운틴 캐슬이라는 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뇌에서 왜 시각, 청각, 촉각이 다른가를 주목을 했다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AGI라는 것도 보면 우리는 왜 같은가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한 우리 인지 기능들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뉴로모픽,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명칭은 뉴로모픽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런 명칭인데, 도대체 이게 뭐고, 그럼 현재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또 뭐를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철학은 우리 신경과학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제 거대한 뇌에서부터 작은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만한 이제 뇌에서부터 현미경을 통해서 가고 작게 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이온 채널 수준에까지 굉장히 미시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근데 뉴로모픽 엔지니어링은 뭐냐면은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온 채널에 해당되는 굉장히 작은 단위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단위 뉴런, 그리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 조그만 신경망, 그리고 이제 거대한 신경망이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980년대부터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근데 애초에 이 시작은 뭐냐면은 이제 아날로그 시모스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VLSI입니다. 원래 시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어떤 디지털 기술은 아니고요. 이건 완전한 아날로그 기술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게 외연이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뭐 아날로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디지털 믹스 서킷, 아니면 정말로 완벽하게 디지털 서킷도 지금 이제 뉴로모픽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기술들이 있는데, 어떤 아날로그 기술을 써가지고 딥러닝 억셀러레이션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요즘에 이제 뉴로모픽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긴 힘들어요, 지금 상황은. 근데 그 역사는 뭐냐면은 애초에 시작은 아날로그 VLSI 기술이다. 그리고 이 신경망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기술이 뉴로모픽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게,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얘기하는 게, 저희 이제 뉴로 컴퓨팅을 하는 거고 이제 딥러닝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희는. 근데 늘 이제 딥러닝을 벤치마킹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보면 우리가 어떤 그 문제의 컴플렉시티, 그러니까 차원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복잡한 문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머신 컴플렉시티,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의 기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태스크를 잘 이제 소화를 할 수 있냐. 이 딥러닝 기술, 특히 예를 들어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면은 이게 보면 이제 태스크 컴플렉시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 스케일이에요. 이게 무한정으로 이렇게 커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요구되는 하드웨어의 성능이 너무 높아져요. 근데 아까 그 스칼렛 조한슨 그 보신 것처럼 우리 뇌는요, 보면은 대략 한 15와트의 전력을 소모하고, 이게 이제 시냅틱 오퍼레이션 퍼 세컨이거든요. 한 10의 15승 정도의 이제 시냅틱 오퍼레이션이 일어나요, 1조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컴퓨터가 못하는 굉장히 난해한 일들을 잘 처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뉴로 컴퓨팅이라는 거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몰라요, 아직도. 아직 답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실마리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멀긴 하지만 분명히 그
해야 될 이유는 있는 이제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뉴로모픽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좀 멀티 스케일을 좀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제너럴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범용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있어야 되고, 이 네트워크 내에서 이게 단위 빌딩 블록, 예를 시냅스면 시냅스, 뉴런이면 뉴런을 구성하는 어떤 회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멀티 스케일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이 대체적으로 이 기술 동향을 보면은 이렇게 그냥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이렇게 하드웨어 스트래티지, 요 소프트웨어 스트래티지를 나눴는데, 이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경망이라는 거를 이제 버추얼 신경망이죠.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신경망을 이제 가상 공간에 이제 코딩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거라면은, 요 하드웨어 스트래티지에서는 이제 크게 요 딥러닝과 어떻게 보면 뉴로모픽 사이에 있는 게 이제 특정 ASIC 같은 게 있어요. 이제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 같이 좀 이제 맥 오퍼레이션을 병렬로 해가지고 이제 대규모의 매트릭스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ASIC이 좀 있습니다. 이건 이제 100% CMOS 기술이고요. 이제 요거는 좀 사실 뉴로모픽이라고 하기 약간 좀 애매모호한 거고, 이제 요쪽이 뉴로모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옳은 이제 표현은 아닌데, 이 딥러닝에서 구현하는 가상의 신경망을 이제 물리적 디멘션을 가지고 있는 신경망으로 구현을 하는 게 목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닌데, 이게 아날로그 뉴로모픽에서는 이게 맞는 말인데, 이 디지털로 가면은 사실 뉴런이니 시냅스니 이게 사실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옳은 말은 아닌데, 하여튼 뭐 이제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뉴로모픽 기술은 뭐냐?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스탠드 얼론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외부 컴퓨터의 도움 없이 칩 스스로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걸 최적화를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점차 학습을 해가 나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현을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 최근에 보면 그 인텔에서 로이히라고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사양의 칩을 만들었습니다. 이 뉴로모픽 칩을 만들었어요. 이건 디지털 기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많이 공개된 바는 많이 없는데, 근데 적어도 이 칩의 스펙 같은 거는 이제 논문 같은 데 나온 바가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제 이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칩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ASIC 개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고, 보면은 그 이쪽 뉴로모픽 쪽에는 사실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액티비티가 계속 있었는데, 그 IBM 그 트루노스 2014년도에 이게 원래 그 좀 대중적으로 굉장히 좀 인구의 회자가 되다 보니까 IBM이 이제 모든 걸 처음으로 사실 그 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2009년도에 이 뉴로그리드라는 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든, 이건 아날로그 회로예요. 아날로그 서브스레쇼ल्드 동작을 하는 어떤 이제 ASIC이고, 여기는 대략 100만 개의 뉴런, 그리고 이제 40억 개의 시냅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칩 플러스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드입니다. 보드. 그러니까 보드에 코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대략 에너지 소모는 한 100피코줄. 이 브레인 스케일 S라는 건 이건 약간은 좀 목표가 좀 다른 뉴로모픽 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만한 웨이퍼 위에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요 코어들을 패키징을 해가지고 보드에다 꼽았는데, 여기는 이 거대한 웨이퍼 위에 이걸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는 뭐냐면은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망을 계산을 하기에는 이 컴퓨터 리소스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 하드웨어를 써가지고 억셀러레이션을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좀 목표였고,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트루노스가 나왔죠. 이건 완벽하게 디지털 기술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100만 개의 뉴런, 그리고 하나의 뉴런당 256개의 시냅스가 있는데, 사실 이거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100만 개의 뉴런이 아닌 건 아닌데, 그렇다고 100만 개의 뉴런을 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이렇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고급 공정을 많이 썼어요. 이게 삼성에서 24나노 공정인가 써가지고 굉장히 로파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 비싼 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요 인텔에서 로이히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 트루노스는 온칩 러닝이 안 되는데, 이건 칩상에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칩이 나왔고, 이게 100% 디지털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뉴런의 개수는 뭐 한 100만 개 정도는 안 되는데 한 13만 개, 그리고 뉴런 하나당 한 1000개 정도의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칩인데, 저희가 최근에 막 테이프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나온 게 없는데,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저희는 이제 완전한 디지털 뉴러몰픽 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온칩 러닝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테이프 아웃 한 거는 대략 한 1000개 그러니까 단위 코어예요. 코어에 한 1000개 뉴런에 뉴런 하나당 한 200개 정도의 시냅스를 갖고 있는 코어. 사실 코어가 여러 개를 붙일 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저희도 이제 에이식 연구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뉴러몰픽 칩이 정말 잘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되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기술인데 사실 최근에는 사실 하드웨어가 100% 하드웨어인 게 잘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항상 그 요즘에 뉴러몰픽 칩 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화두가 뭐냐면은 이제 재구성입니다. 재구성. 어떻게 보면 이게 이쪽에 이제 DIY라고 할 수 있는데 Do it yourself,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네트워크도 스스로 만들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 FPGA 보드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이식인데 그러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게끔 유저와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시급한 게 뭐냐면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디스크립션 랭귀지라고 했는데 분명히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잘 개발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 겁니다. 이게 칩이 동작을 해요. 칩이 동작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칩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컴퓨터랑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연결을 하는 게 또 이게 또 굉장히 난해한 기술이고 하고 이게 그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유저 프렌들리한 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뉴러몰픽 칩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 간의 그 인터페이스를 잘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드는 칩을 어떻게 보시면은 이건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이고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그러니까 플랫폼 위에서 알고리즘을 잘 개발하기 위한 어떤 그 GUI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하드웨어 자체만으로는 일단은 파워 이슈가 가장 큽니다. 파워 이슈가 가장 크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이제 컴플렉시티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네트워크가 작으면 안 돼도 크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작으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이즈를 좀 키우는 게 굉장히 좀 이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기술을 좀 부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저희 그 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뇌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좀 숨어 있는 데이터, 이거 히든 스트럭처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굉장히 잘 캡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신기한 시스템이다라는 거고 우리 뇌는 거대한 메모리 시스템 그리고 컨텐츠 어드레싱이라는 걸 한다라는 거고 분명히 그 유니버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긴 있을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있을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저는 언젠가는 그게 밝혀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